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문마스터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오늘 포스팅 제목은 잘못된 선택, 오랜 후회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왜냐면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일상적인 후회도 물론이거니와 이런 시공을 받아서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도 있고, 또 제가 방문을 하게 돼서 그 타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나 사진을 참 많이 보유하게 됐고, 그분들이 어떻게 시공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제목이라고 할까요? 포인트는 그런 자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타업체 것을 갖다가 제가 막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걸 다 들춰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제가 짧고 단순하게 또 빨리 영상을 좀 마치기 위해서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거나 좀 간단하게 하더라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 올릴 이곳 아파트는 단지 자체가 너무 추워서 지금 이 아파트 말고 옆에 단지 또 몇 단지 다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화살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이중창이에요. 거실에 있는 바깥창, 외창과 내창의 사이에 이러한 레일 모양, 두툼한 레일 모양을 이렇게 대줬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최대한 막아질 수 있도록 시공사가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서 이렇게 보면, 옆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정면으로 보면 이 레일의 모양이 이 옆면에서,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면을 보게 되겠죠. 이 면을 보면 이렇게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바람이 잘 막아질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샤시의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 모헤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모헤어는 어느 샤시에든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패킹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샤시 레일이 이 안쪽, 이 문을 닫았을 때 이렇게 찡긴다고 하죠. 찡기면서 압축이 되면서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샤시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샤시가 좀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그래서 바람이 최대한 안 들어오도록 조치를 취해줬는 이제 어떤 그런 구조의 샤시에다가 시공사가 이런 조치까지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계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1단계는 뭐예요? 털이죠. 2단계는 고무 패킹, 3단계는 시공사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중으로 3단계에 걸쳐서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이 되어져 있는 샤시임에도 불구하고 창문 마스터를 찾아주신 이유는 너무나 추웠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추웠고 샤시를 통해서 바람이 여전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샤시 외풍 차단 그 자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레일형이라고 있습니다. 레일형.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사진을 입혔는데요. 색을 입혔는데 이 자리에
레일형이라는 자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제가 그 색을 입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대로 그 레일을 숫자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이 바깥에 이 틀까지 하고 방충망 레일까지 하면 7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근데 거기다가 레일형이 들어가요. 이렇게 2개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지저분하죠. 지금 제가 세볼게요. 이 바깥쪽 이 방충망 레일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7, 8, 9개가 됩니다. 이 샤시를 보시면은 이런 샤시가 이렇게 변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레일형입니다. 이게 양쪽으로 모헤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 레일을 타고 샤시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여기 이제 밀착이 돼서 이 모헤어 쪽에 밀착이 돼서 바람을 막는 원리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용하는 자재가 아닙니다. 창문 마스터는 이런 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튼간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레일형은 이쪽 샤시를 이렇게 네모나게 팝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파서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레일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가 되는 거죠, 레일이. 그러면 그 레일형을 사용하게 되면 이 사이사이가 좁아지면서 그 사이에 아까 지금 보신 대로 만약에 이게 차단이 정상적이었다라면 이렇게 미세먼지 분말들이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바람을 타고 그런 미세먼지들은 들어와요. 그래서 이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입자들이에요. 이건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사진을 제가 이것만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올리진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려고 제가 사진을 딱 한 장만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헤어 스타일. 모헤어 스타일은 뭐냐면 아까 그 레일형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넓적한 모헤어 들어가는 제품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에 이런 시공을 받아야지 하고서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제품은 보셨을 겁니다. 털이 수북한, 넓적한. 그러니까 레일과 기존에 있던 레일과 레일 사이에 그 넓적한 것을 끼워서 넣습니다. 이쪽 레일과 이쪽 레일 사이에도 이렇게 끼워서 넣죠. 2줄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넓적한 제품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잠시 확대를 해보시면 아유, 이게 사진이 안 움직이네. 네, 확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기 털이 많이 빠져 있어요. 왜 털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제가 사진을 잠깐 다시 돌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넓적한 자재가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이 제품을 시공하는 업체에서도 풍지판이라는 것을 달고 또 이 털이 이 밑면에 밀착이 됩니다. 밀착을 잘 시키려고 할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냐면은 밀착이 최대한 잘 되어져야만이 바람의 유입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바짝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창을 열게 되면 창이 잘 열리거나 닫히거나 이게 잘 안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털이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모헤어는 안 빠지는 모헤어라는 건 없어요. 털 안 빠진다고 광고하는 그런 업체가 혹시 있다라고 하면, 그럼 그 말은 그냥 고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딱 찍어서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모헤어가 그렇게 힘이 좋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바짝 밀착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 제품, 그리고 그렇게 밀착시킨 상태에서 창을 열고 닫았을 때의 그런 상황, 이건 필연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털이 빠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풍지판이라는 것이 그걸 막 쓸고 다녀요. 물론 풍지판은 그렇게 뭐 단단하진 않아서 뭐 그건 그렇게 뭐 언급할 부분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쓸고 다니면,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모헤어가 다 넘어져 있어요. 누워있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시가 이 레일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확대를 자세히 해서 보면 여기 막 그런 이물질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시공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옆면도 그렇게 했다가 이게 짧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옆면에 시공을 하면 안 닿는 경우, 이렇게 겨우 닿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변칙적인 시공 방법이 또 나왔어요. 바닥에는 이런, 제가 이제 편의상 양탄자로 할게요. 이런 양탄자 같은 걸 깔고 옆면에는 레일형을 시공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죠. 왜냐면 이 털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다 보니까 닫았을 때, 옆면에다 만약에 시공을 하면 닫았을 때 이 샤시에 면이 닿아야 되는데 그게 안 닿는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해요. 그런 샤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털을 무작정 길게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다가 레일형을 약간 좀 돌연변이식의 방식을 써서 이런 시공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제품에 대해서, 또 아까 레일형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또 한 가지는 제가 레일형을 잠시 다시 넘어가서 얘기를 다시 드려볼게요. 레일형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피스를 이렇게 박아서 고정을 합니다. 또 어디는 피스 없이 여기다가 고무를 넣어가지고 꽉 찡겨 넣듯이, 아까 그 양탄자 찡겨 넣듯이 넣는 방식을 또 사용하는데, 문제는 이 지금 자재가 높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다 보니 이렇게 피스를 받게 되면 얘가 유격이 생겨요. 이렇게 유격이 생겨요. 그래서 밀착력이 썩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얘가 만약에 쇠처럼 단단한 거였으면은 유격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쇠가 아니기 때문에 유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면에 샤시가 와서 이 털과 밀착이 돼야 되는 제품인데, 밀착도가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튼 또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걸 쓰시면 됩니다. 무작정 뭐 다 좋은 제품, 퍼펙트한 제품, 또 나쁜 것만 있는 제품,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닌데,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더 자세한 거는 설명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부딪힘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자세한 얘기는, 좀 디테일한 얘기는 그만하고, 요 정도 선에서 제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문 마스터는 L형, 쫄대형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두 제품은 창문 마스터가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것을 아니다라는 거. 레일형과 그 양탄자처럼 생긴 그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창문 마스터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창문 마스터는 이 쫄대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레일에 뭔가 남겨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요게 뭐냐면, 이 샤시와 샤시가 만나는 이 지점이 있죠.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투명 고무를 대고 양면 테이프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 투명 고무를 씌워요. 그러니까 물론 양면 테이프는 이 제품이 붙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나사를 박았습니다. 자, 이 제품이 처음부터 노란색이 아니었어요. 이건 투명이었어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도 이런 노란색이 아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문을 닫았을 때 보입니다. 안쪽 상황이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창문을 닫아놓고서 이걸 보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쪽에서 보면 이게 보여요. 이쪽 창에 이쪽 면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여요. 노란 게. 깨끗합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아무튼 이런 제품, 그 창문 마스터가 이제 시공한 그 쫄대형으로 시공한 모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어떤 게 시공한 건지 첫눈에 봤을 때 잘 몰랐을 겁니다. 저도 사진 작업을 하는데 이걸 시공 후의 사진인 줄 알고, 시공 전 사진을 시공 후의 사진인 줄 알고 작업을 했다가 지웠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털이 보이는 게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 청소기에 넣어가지고 청소해보세요. 청소가 너무 잘 되고, 여기에 밖에서 들어오는 먼지는 아예 없고, 모여에서 떨어지는 털이 여기는 날리지 않아요. 아까 이런 건 털이 날렸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는 차단이 잘 안 돼가지고 뭐 먼지가 유입이 된 거고요. 외풍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청소기를 넣어서 청소를 할 수 있지만, 아까 레일형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가 좁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탄자처럼 쭉 까는 것도 청소기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깨끗한, 겨울에는 뭐 여기 깔려있든 안 깔려있든 상관이 없는데, 더운 여름에 여기 새카만 게 깔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어떠실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요것도 저희가 이제 시공한 것을 사진으로 이렇게 시공 후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시공한 모습입니다. 이제 이건 출입문, 방문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세탁실이나 다용도실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깨끗하게 보이죠?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딱 보면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딱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쓸 것인지는 취향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외풍 차단 아무데나 하지 마. 제가 이거 자주 사용하는 문구죠. 왜냐면은 올해 생기는 업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겨울에 한번 봐보세요. 어디서 막 갑자기 나타난 업체들이 막 많아요. 근데 그 업체 한번 연습장 같은 데다 적어놓고, 연습장에다 적어놓으시든 핸드폰에다가 입력해 놓으시든 해놓고 내년에 그 업체 찾아보세요. 그 업체 없어요. 열이면 8, 9 업체가 없을 거예요. 열이면.
그걸 의미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다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가 다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그만두고 이게 계속 돌고 돈다.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그 초보자들의 실험 대상이 되는 거고 마루타가 되는 거예요. 경력 쌓아주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실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한데 그 어떤 실험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오늘 당신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런 외풍 차단을 하는 이런 업체들은 살아남기가 좀 어려워요. 정말 실력이 뛰어나거나 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살아남지 않고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버티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돈벌이가 돼야 되는데 뭐 무슨 자기를 찾는 이가 없으면 뭐 당연히 뭐 매출이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이제 갑자기 등장한 업체들이 주로 블로그 마케팅을 해주는 업체에다가 자신들의 사진을 보내줘서 글을 올리게 해요. 그러면 그 마케팅 업체는 돈을 받았으니까 상위에 노출을 시켜주죠. 그러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 업체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내년에도 있는가. 대부분 없어져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현상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어떤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외풍 차단 업체가 문을 더 많이 그만두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근데 이제 그만두는 사람이 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빠져나간 만큼 다시 새로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이게 어렵거든요. 자연과 싸우는 거예요. 바람을 막아서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미테이션 가지고는 안 돼요. 흉내내거나 어떤 그 이미지를 따라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그 업체를 만났다면 후회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떠나 보내지를 못할 겁니다. 창문마스터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더 중요한 자료나 정보 제가 이렇게 자주 올리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 작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사진 작업하고 또 이런 구성을 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서 자주 못 올리지만 또 결정적인 이유도 있어요. 자주 못 올리는 이유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 들어오시면 제가 또 이곳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또 올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시게 되면 돈을 버시는 겁니다. 창마스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생각하시라고